네, 이제는 개장 전략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가 중국 본토 증시 새해 첫 거래일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홍콩 증시까지 전반적인 흐름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어제 첫 거래일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4,000포인트 회복했고요. 아무래도 다른 증시 다 오른 것들이 이제 캐치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시장 강세 따라잡으면서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50 이제 과창파 지수는 4.4%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한 본토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변동 없이 마감을 했고 실제로 이제 본토에서 남양 자금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지수형 ETF라든가 아니면 항생테크 ETF를 매수했고 우선 이제 아시아 기술주 주도 랠리 속에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 쪽으로 다시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역시 AI 쪽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2.1% 상승했는데 반면에 이제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하락을 했어요. 각 종목마다 이제 하락폭이 다르긴 한데 우선 2026년 글로벌 전기차 성장 둔화 전망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고요. 유럽 같은 쪽이 둔화를 될 거라고 볼 거고 이제 미국 쪽, 중국에서 이제 수출은 많이 하진 않지만 그쪽이 부진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전기차 섹터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 리뷰를 좀 해봤는데 역시나 강세 섹터에는 또 반도체주가 좀 포함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 반도체 이 산업 육성 펀드에서 SMIC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의 강세가 아무래도 좋은 뉴스들과 더 맞물려 가지고 그런 뉴스들 찾으면서 오르는 거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 육성 펀드가 이제 그 국가 산업 육성 펀드죠. 이게 SMIC 지분을 이제 늘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분 비중을 4.79%에서 9.2%로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SMIC가 직접적으로 이제 유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딥식 같은 관련해서는 AI 개발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그 구현 모델로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그 생성형 AI 업체들 아직도 NVIDIA 가장 고사양 칩에 대한 구매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AI 산업 전반 자체가 아무래도 그 칩의 성능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오픈 AI 성능과 경쟁하는 노력을 보신다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콰이쇼 같은 경우는 중국판 유튜브죠. 여기서는 크링 해가지고 이제 그 생성형 AI인데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관련 해외 매출 증가가 50% 됐다는 소식들. 그리고 바이두가 AI 칩 자회사인 쿤룬시를 홍콩에 상장할 계획이라는 등 그리고 엔비디아 다가오는 시스에서 AI 관련 새로운 모델을 새로운 칩을 이제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AI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참 오랜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중국 정부의 좀 기조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거는 그런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본토에서 1.3% 정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긴 했는데요. 이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구시 계속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주간 발행되는 건데 공산당 그 회원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보는 어떻게 보면 좀 저명한 저널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택 시장에 대한 공식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조각조각으로 조그만 주택 그 부양 정책 소용이 없다. 굉장히 큰 조치가 한꺼번에 도입돼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일반 사설과 하고 다르게 보시면 되는 게 공산당 중앙 잡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조금 무게를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 아직도 그리고 소비 섹터 부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를 보거나 아니면 내년 2027년을 봐야겠죠. 네,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초니까 이제 투자은행들에서 그 전망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조금 그 유의미했던 거는 UBS의 2026년 전망인데 연초 시작 그리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섹터 선호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기술 및 인터넷 분야에 대한 선호를 유지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전히 AI 발전이 핵심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저장 확대라든가 아니면 중국 내 엔타이 인볼루션 테마의 전략으로 태양광 공급망을 어떻게 보면 주요 섹터 상반기에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증시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죠. 그렇다면 이제 트랜잭션 볼륨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장의 재가속화 영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증권사 그리고 일부 이제 IPO 등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외 진출을 나가는 종목들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정부 지원 축소나 아니면 보조금 효과 감소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했던 이구 환신으로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약간 축소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 섹터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이나 소비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상반기에는 낮게 다만 이런 부진 섹터들이 이제 작년에 부진했던 섹터들이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기술주, 기술주 아니면 AI 그 관련주로 움직이시고 하반기 전에 아무래도 움직임을 본 다음에 이제 소비 관련 섹터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섹터들이 조금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관련해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금이 유입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에 상장된. 그래서 올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국가별로는 한국 유입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AI 관련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낙관론이 배경이라 보고 있고 이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게 중국 주식이고요. 그래서 홍콩이나 이제 중국 시장 오늘 마이크로 측면 오늘 장대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리소스 쪽이나 아니면은 AI 관련 테마에서 선별적으로 강세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톤당 13,000달러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구리 생산 업체나 아니면 그 광산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AI 관련 테마들 중에서 특히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자동화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CES AI 발표와 맞물려졌고 여기에 또 중국 이제 이창 총리가 혁신 가속화 정책에 힘입어서 로봇과 드론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섹터들이 오늘장 강세를 조금 이룰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 전망과 전략 정리해 주셨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